예. 자, 예, 다시, 예, 국제대치하 총연맹 34강, 예, 총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남방의 하르방과 할망이 남방 국조이고, 수호자요 수호신이죠. 사망 오제는 아리안인들인데 이들이 파미르 공원을 넘어 군사 지배 계급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원. 고원을 넘어 군사 지배 계급이 됐다는 것이죠. 자, 하르방과 할망이 남방 국조이고 수호자요 수호신이다. 사망 오제는 아리안이다. 사망 오제는 히말라야 파미르를 넘어 인도 유럽 아리안계 이란인이라는 것이죠. 파미르 고원. 윤목과 말을 사육하였으며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국경 지역에서 인류 최초로 군사 계급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다. 그 한 갈래가 아프가니스탄의 힌두쿠시산을 넘어 인도 땅에 도달했다. 예, 제가 몇 번 전 강의하고 있죠. 이 정리된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미 인도서 문명을 꽃피운 드라비다족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러나 군사 집단을 방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들이 인도 남부에까지 밀려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은 시바신과 뭐냐면은 우리말 딴따라는 말, 딴따라 탄트라죠. 탄트라 신이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바신이 주체가 되고 딴따라는 것은 거기에 보조적 신이 되었다는 말로 우리가 우리말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가 스리랑카 땅으로 이주했는데 이들의 일부가 한반도에 왔고 오늘날의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 복식, 오락이 여기서 발생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한반도의 서남부와 남반권들을 만든 사람들인데 지금의 호남 사투리다. 이때 유입된 팔리어다는 것이죠. 팔리어는 산스크리트와 사천지간이고 반면에 신라가인은 북방 아리안에 자리 잡았는데 현재 진시황의 진나라 후손이다. 예, 진나라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남 사람들이 쓰고 있는 산스크리트는 왕족과 귀족들이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귀족 산스크리트이고요. 지금 호남에서 있는 말은 팔려에 가까운 농경 문화와 관계되어 있는 우리의 고유 문화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호남에서 산스크리트를 기초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 바로 신문강 김석권 선생이신데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말 부모사전이 있습니다. 이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 말해서 중국에서는 하나라 이전에 사망오제가 있었다고 한다. 사망오제는 중국의 상고시대에 등장하는 제왕들을 3명의 황과 5명의 제를 말하는데 이들 8명의 제왕은 원래는 신하로 취급되었으나 1990년도에 이후부터 중화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중국 문명의 시초로 추앙받고 있다. 그러나 사망은 인도 유럽 아리안으로 파미르를 넘어 돈항을 거쳐 시안에 도입했다. 하나라의 테오포켓이다. 우리 북방 문화권의 시작이다. 예, 이건 제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고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중국의 사망 오제가 모두 동이족이라고 하고 있고 소에 근간 한국민족의 이동 경로를 연구해서도 한반도의 영산강 문명과 중국 대륙의 요하 문명과 황하 문명이 모두 한국민족의 문명이 확인되었으며, 그런데 소시의 고문헌인 부서보에서도 사망 오제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내용이 있기에 필자는 이에 근거하여 중국 사망 오제의 뿌리를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중국의 사망 오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국의 사망 오제는 누구인가? 사기에서는 천왕, 지왕, 인왕을 사망이라고 하고 제왕 세기에서는 복희, 신농, 황기를 사망이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천왕, 지왕, 인왕과 그 다음에 제왕 세계에서 노는 복희, 신농, 황기를 우리가 같은 다 동이족의 일파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제에 대해서도
황왕대기에서는 복희, 신농, 황제, 당뇨, 우순을 오지라 하고 상서서에서는 제왕세기 18사락에서는 소호, 전우, 고신, 당뇨, 우순을 오지라고 했다. 본글에서 제왕세기의 기록대로 복희의 신농, 황제를 삼황으로 보고 소호, 전우, 고신, 당뇨, 우순을 오지로 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부서보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꼭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걸리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서보에 관련 내용에서 부서보에서는 사망고제의 뿌리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이의 핵심을 정리해 옮기면 다음과 같다. 소씨는 원래 적재의 후손이다. 지금으로부터 947년으로부터 5147년 전 김민년 BC 4220년 BC 4202년에 원본에서는 김민년으로 되어 있으나 김민년의 오기 여름 적재 추궁 복해가 갈천시를 이어서 황국의 제가 되어 풍주 배국의 도읍을 정하고 환국의 영토에 소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예, 소를 심었다. 예. 자, 소의 기관과 더불어 백성들을 교화하여 풍도를 승상케 한 것이 소를 성으로 삼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풍류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풍류도는 바로 인도 아리안들의 정통 사상으로서 브라만교와 관계되는 것이고 브라만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테오포키시죠. 테오포키시는 바로 풍시죠. 풍시는 바로 뭐냐면은 브라만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시가 뭐냐면 아리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유의 딸 항영을 황으로 삼고 9 아들을 낳아 구주에 봉하여 그 후손들이 그것에서 살았다. 적재 추궁의 29세손 때 강희를 동부왕에 봉하였는데 그를 봉한 곳을 화서이다. 적재 추궁의 후손들이 풍시, 강시, 희시, 기시, 기시는 또 김씨가 되었는데 이게 성씨가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풍시, 강시, 희시, 기시가 다 이거 인도 아리안들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서보 내용을 분석해 보면 동부왕 강희 부서보에서 환국 적재 추궁 복회 29세에 이르러 강희를 동부왕에 봉하였던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적재는 환국의 천재를 말하는 것이고 추궁은 호이고 복회는 이름인데 복회는 밝을 해, 즉 밝은 해이다. 부서부에서 나오는 적재 추궁은 사기 초세가에서 제국 고신의 화종으로서 큰 공을 세운 추궁으로 불린 중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1700년 정도 이전 사람이다. 자, 부서부에서는 환국과 배달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적재 추궁의 29세손에 이르러서는 배달국의 제가 동생 강희를 화수로 보내어 동부왕이 봉했다는 말이 있고 동부왕 강희는 태호복희를 말하는데 추궁 복희 29세손이다. 한 세대를 28년으로 하여 계산해보면 서기전 3418년에 동부왕이 됐다는 것이죠. 자, 태백이사에서는 태호복희의 다이발 환웅의 11번째 동생인데 다이발 환웅은 서기전 3419년에 배달의 제위에 올랐고 동생 태호복희는 대략 서기전 3418년에 동부왕이 된 것이니 연두로 보아서도 무리가 없다. 역대 신선통감에서는 태호복희가 죽은 후 그 여동생 여화가 무진년 서기전 3407년에 왕위에 오르게 됨으로써 연두로 보아 이와도 상치하지 않는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중요한 사실은 중국 사망의 첫 번째 황인 태호복희가 환국의 천재인 적재 추궁의 29세손이고 태호복희의 나라가 배달국에서 떨어져 나간 화서의 동부라는 점이다. 자, 그래서 환국 적재 추궁의 후손인 풍시, 강시, 희시, 김씨, 기씨는 다시 김씨가 되었죠. 부서보에서는 환국의 천재인 적재 추궁은 소씨였는데 후손들이 풍시, 강시, 희시, 기시 등의 성씨가 되었다고 하는데 풍시, 강시, 희시, 기시 성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겠다. 자, 그래서 사망이 모두 환국의 천재 적재 추궁의 후손인데
적재 추궁의 후손들 중에서 풍시성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태호복계시고, 태호복계는 부소부에서 적재 추궁의 29세손인 강희인데 동부왕에 봉해진 후 새로운 성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태호복계의 어머니는 화서의 신모인데 내택에서 대인의 발자국을 밟고 성기에서 복귀를 낳았다는 것이죠. 태호복계의 후손들이 풍산에 살아 풍시가 되었으며 후대에 폐, 관, 임, 기, 포, 이, 사, 팽 8대성이 되었고, 이들 성씨 중에서 사씨는 하나라 시조 우의 성씨이기도 하고, 부소배에서는 풍씨는 적재 추궁의 후손이라고 하였으므로 풍시성을 사용한 태호복계는 환국 적재 추궁의 후손인 것이다. 풍씨는 인도의 카서드 제도인 브라만이다. 자, 강시성을 사용한 사람은 염제신농씨고, 염제신농은 소전의 아들이고, 소전은 소와 함께 고시씨의 반계자손이다. 출신 지역이 강수이기 때문에 강성을 사용했는데, 염제신농은 나라를 동쪽으로 옮겨 수도를 곡부에 정하였고, 태호복희의 나라를 접수하고 8대 윤망대까지 유지하였다. 부소보에서는 강시성도 적재 추궁의 후손이라 하였으므로 염제신농도 분명히 환국 적재 추궁의 후손이다. 희시성을 사용한 사람을 황제의 헌원이고, 헌원의 원래성은 공손씨다. 헌원의 하남 신정에 자리 잡은 유웅국은 왕 소전의 아들로 산동성 곡부에서 태어났다. 후에 희수 강가의 헌원산에 살았으므로 희시성을 사용하였고 이름을 헌원이라 하였다. 탕록 서쪽 황하의 북부 황토 지역에서 유웅국이 왕이 되는데 후세 사람들이 황제라 불렸다. 황제는 헌원 언덕에 살면서 선흥족의 딸 누조를 정비로 맞이하였는데, 누조는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는 현호이고 청량인데 청량은 강수에 내려가 살았고, 둘째는 장희인데 장희는 약수에 내려가 살았는데, 부소부에서는 희시성은 적재 추궁의 후손이라 하였는데 황제 헌원이 희시성이니 황국 적재 추궁의 후손인 것이다. 예, 자, 네 번째, 오제가 모두 환국의 천재 적재 추궁의 후손들인데, 오제는 소호와 전욱과 고신과 당뇨, 우순을 말하는데 중국 사료인 사기와 제왕세기 등을 참고하여 성씨를 살펴보았고, 소호는 금천은 황제의 아들이라고 하고 백제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성은 기시이고 이름은 지 또는 현우라 불렸다. 어머니는 누조이고 큰별이 무지개처럼 화제에 내려오는 상소름에 감흥되어 소금천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맺은말, 부소부에서는 환국의 천재인 적재 추궁의 후손들이 풍시, 강시, 희시, 기시는 다시 김씨가 되었는데, 풍시, 강시, 희시, 기시성은 누구인지 살펴보았다. 삼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태호복기씨는 풍시고 염제신농씨는 강시이며 황제 헌원씨는 희시다. 그러므로 삼항에 해당하는 세 사람 모두가 환국의 천재인 적재 추궁의 후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소금천씨는 기시, 즉 김씨이고, 전욱고양은 희씨이고, 제국고씨는 희씨다. 당뇨는 제국의 아들이고 우수는 전욱고양의 후손이니 오제의 다섯 사람도 모두 환국의 천재인 적재 추궁의 후손인 것이다. 자, 부소부의 기록에 의하면 중국의 삼왕 오제가 모두 한국의 천재인 적재 추궁의 후손임이 확인되었으니 중국의 화와족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으며 환국과 배달을 무시하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화와족의 상청부는 동이족이다. 이후 동화되었다. 남방 농경 민족의 다소 유전자에서 말이다. 이때만 해도 크게 전쟁이 없었는데 배달 환웅 때 와서는 청동기 시대기에 황제 헌원과 최후천왕이 탕록진정을 벌이고 싸웠는데, 우리 한국사의 가장 치열한 한국사의 내전기간이라는 것이죠. 탕록 전투는 대략 BC 2600년에 일어나는데 현 하복성 탕록현에서 전쟁이 있었다. 바로 황제가 치우가 일대 객진을 벌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방사의 이야기들이다. 내가 집중하는 것은 남방문화권의 복원인데, 남방문화권을 복원함으로써 우리의 단절된 한국사의 맥을 되찾아야 한다는 말이 되었고,
우리의 한국 사회의 새 발견이 그래서 중요하다. 한국 민주화의 출발은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한국의 민주화를 개발하여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 한국 사회 민주화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74,140년 1958년 2021년 10월 30일 일요일 골장 김태수 두 손으로 올립니다. 예. 자, 여기까지 오늘 뭐냐면은 제가 일요일 날 좀 급하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